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초 강좌 편입니다. 이 강좌는 이제 완전 초보이신 분들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입문을 하신 분들을 위한 강좌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간단하게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고요.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작동이 되고 실행이 된다라는 언어인 거죠. 그리고 C와 같은 이런 메모리를 매니징하는 그런 것까지 다루지 않아도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고급 언어라고 부르고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엄연히 이제 완벽하게 다른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나왔을 때 자바가 이제 한창 핫해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바의 이름을 약간 따와서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것이고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자바는 컴파일 해야 되는 언어이고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코드를 변환을 해서 변환된 것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되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뭐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르죠. 자바스크립트는 에크마스크립트로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2015년에 ES6 문법이 나오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ES6 문법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멀티 패러다임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으로도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펑셔널 코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클라이언트 언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각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을 외부로 꺼내와서 서버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노드.js 같은 것들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서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고요. 인터랙티브한, 그러니까 동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T 대기업들이 이제 프론트엔드로 이제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죠. React.js라든지 Angular라든지 그리고 Vue.js 같은 것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시고자 한다면 요 세 가지 중에 리액트나 Angular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이제 습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ue.js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정말 모든 분야에 이제 다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웹에서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따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이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안드로이드, iOS 두 개 다 이제 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론.js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응용 프로그램,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잘 배워놓으면 바로 좋은 점이 이런 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배우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 준비물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에디터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VS 코드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 스테이블 빌드나 이런 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면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이렇게 C++, C# 이런 언어들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제 확장도 잘 되고 이 에디터 하나로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ndex.html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느낌표를 하시면 이렇게 emit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첫 번째 느낌표를 클릭을 하시면 HTML 보일러플레이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랭귀지를 코어로 바꾸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할 거니까 타이틀도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볼 거기 때문에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h1 태그에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 네,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들 중에 이렇게 네모로 생긴 거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네, 요게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거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개발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요.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네,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다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index.html 파일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Open with Live Server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브라우저가 하나 뜨게 되고, 이게 말 그대로 라이브 서버에 살아있는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라고 지금 작성을 했는데 느낌표 두 개를 붙이고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바로 라이브 리로드 기능으로 인해서 적용이 바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가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볼 텐데요.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HTML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열고 여기 안에다가 작성을 이런 식으로 경고창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창을 띄워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JS 폴더를 만들고 거기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여기 index.html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루트 폴더에 J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JS에다가 새 파일로 main.js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인덱스 저장이 안 돼가지고 main.js에다가 똑같이 알러트로 hello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hello라고 치고 지금은, 네, 이 파일을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기에 제가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통해서 src 소스를 불러주고 js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js.main.js라고 작성을 하면 이렇게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스크립트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뭐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HTML이,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파싱을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싱을 해서 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위에 있는 경우에 이 h1에 들어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하는 글자를 여기에서 어떤 글자 색깔을 바꾸고 뭐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를 스크립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네, 이게 화면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게 실행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렌더링이 된 후에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나중에 asynch라든지 아니면 differ라는 이런 속성을 통해서, 네, 속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로딩이 되고 언제 실행이 되는지를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네, 헤더에 스크립트를 삽입하지 않고 가장 하단 부분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모든 게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다 렌더링 된 후에 자바스크립트 실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링크가 됐기 때문에 이 alert hello라는 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alert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멈추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눌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콘솔 로그라는 건데요. 일단 한번 따라서 적어보시면 콘솔 로그에, 네, hello라고 작성을 하시고, 네,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크롬 기준으로 F1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데요. 개발자 도구에 이 탭들 중에서 콘솔이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이 콘솔 창에 이런 로그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네, 콘솔 로그는 사실 콘솔 로그만 있는 게 아니고 콘솔 뭐 원이라든지 warn, 네, 경고죠. This is warn. 네, 이렇게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콘솔 1 말고, 네, 에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러로 하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강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콘솔 로그에도 스타일을 입힐 수 있고 뭐 테이블도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 이제 콘솔 로그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는 bar, let 그리고 const가 있는데요. 네, 이 ba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변수이고요. 이 ba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콥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런 중괄호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코드 블럭을 벗어나서 이 안에서 선언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됐는데 밖에서 불러도 똑같이 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간편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유연해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뭐 디버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류가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반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EX6 문법이 나오면서 let과 const가 나왔는데 이 let과 const를 이제 사용하셔서 변수를 선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e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ge가 30이라고 하면 네, 이거를 다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변수에서 age는 30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밑에 다시 재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변수의 값을 계속 덧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age를 찍어보면 25라고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이 const 같은 경우에는 네, age가 30이고 다시 이거를 25로 바꾸려고 하면 네,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const는 재정의를 할 수가 없는 변수예요. 자 그러면 언제 let을 쓰고 언제 const를 써야 되느냐 그거는 네, 이 콘스트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et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를 해야 되는 변수. 예를 들어서 어떤 동호회의 멤버스가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 멤버스가 일씩 증가를 하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let을 사용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콘스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콘스트가 멤버가 10인데 멤버를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콘스트는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변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let과 const는 이제 블럭 단위예요.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블럭 단위고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은 네,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장 최상단으로 끌어와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제가 멤버라는 걸 선언을 했으면 이 블럭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멤버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let은 변경이 가능한 거고 const는 변경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타입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트링이 있고요. 스트링은 이제 문자형이고 넘버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불리언 형태가 있고요. 불리언은 true, false, 참, 거짓 이 두 가지 형태로 다니는 거고 null과 undefined 그리고 symbol이라는 게 있는데 symbol은 사실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ES6에서 추가가 된 거긴 한데 사실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네, 일단은 요번 강좌에서는 요것들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타입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나열을 한 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인데 네, 바로 그 값이 바로 이거가 되는 1대1 매칭이 되는 거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링부터 네, 스트링은 이름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는 거고요. 이름을 그냥 준이라고 할게요. 네, 이름은 준이고 그리고 나이지는 age는 네, 숫자가 보통 되겠죠. 네, 숫자기 때문에 25 그리고 뭐 몸무게 같은 경우에 몸무게도 이제 숫자가 될 텐데 소수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5점, 76.3 뭐 이런 몸무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이냐 여자이냐 is male. is male은 남자입니까? 예, true. 남자니까 true. 네, 이거는 불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합의 아니다. 이거는 말고 money. 네, 돈이 있느냐? 돈은 그냥 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girlfriend는 undefined. 네, 이렇게 하고 요거를 타입을 하나씩 찍어 볼게요. 어떤 게 찍히는지. 아까 배웠던 콘솔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콘솔 창에다 하나씩 찍어 볼 거고요. 콘솔 로그 일단 타입 오브를 하면, 타입 오브라는 이 명령을 통하면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오브 네임, 네, 이 쌍따옴표로 묶었는 얘를 한번 찍어보면 스트링이라고 나오고요. 네, 액츄얼리 소문자네요. 그리고 age는 넘버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인데, 네, 소수점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넘버로 나옵니다. 자바나 뭐 이런 C 언어 같은 데서 C 언어에서 네, 이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플로트나 뭐 더블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소수점이든 뭐 모든 이 숫자들은 전부 넘버로 통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s male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이기 때문에 boolean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money 같은 경우에는 널인데 지금 찍어보시면 오브젝트로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널을 찍었을 때 오브젝트로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money를 이렇게 찍어보면 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girlfriend 같은 경우에는 네, type of 네, girlfriend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undefined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요. 이 널과 undefined는 이제 조금 다른데, 널은 말 그대로 이제 빈값이 들어가 있는 빈값인 거고요. 그리고 undefined는 아예 선언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로 네, let boyfriend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let boyfriend, 그리고 boyfriend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네, 똑같이 undefined로 나오는 거예요. let을 선언을 했지만 어떤 값도 선언을 뭐 어떤 값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로 나오는 겁니다. 스트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름은 준이고 나이는 제가 25은 아니고요. 네, 35로 해서 35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콘솔 로그, 네, 콘솔 로그 하고 여기 이제 스트링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준이라고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네, 문자끼리 한번 합쳐서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제 이름은 준입니다. 하고 여기에 이 준이라는 이 글자를 지금 저희가 변수에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섞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랑 이 변수랑 같이 컨카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같이 섞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렇게 따옴표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옴표로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끊고 나서 네, 플러스 하고 이렇게 변수를 적어주시면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 이름은 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변수가 여러 개가 있고 엄청 많다고 하면 사실 좀 불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ES6 문법에서 템플릿 문법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따옴표가 아니라 네, 백태그라고 해서 백태그를 사용을 하고 제 이름은 네, 그리고 달러 표시를 한 후에 중괄호를 여기다 열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했다는 거는 변수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으신가요? 이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코딩을 막 여러 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나이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age입니다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하려면 또 플러스 따옴표 age 하고 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본다던가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시는 개발자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분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를 체득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문자열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더 해보자고 하면 이 이름이 준이고요. 네, 성이 만약에 리라고 했을 때 네, 리 그리고 대문자로 그냥 준리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 문자열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콘솔 로그에서 일단 네임을 찍어보면은 준리라고 나오겠지만 네, 이거를 문자열을 substring이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네, substring 0번째 인덱스부터 5번째 인덱스까지 자르면 이렇게 준이 나오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0인 거예요. 0, 1, 2, 3, 4, 5 해서 여기 빈칸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이렇게. 네, 만약에 4까지 하더라도 준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3을 하게 되면은 네, JUN 이렇게 3개가 나오고 0부터 2번까지 0부터 2번 인덱스까지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그냥 뭐 요 두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아니 요 네 글자 준이라는 거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to uppercase라는 네, to uppercase라는 또 함수를 사용해서 아이고 여기 네, 대문자를 빼먹었네요. to uppercase를 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스플릿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플릿은 뭐냐 하면 이 문자들을 그냥 다 쪼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일단 보시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임을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네, 준리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한 글자씩 다 잘라 볼게요.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스플릿하고 이렇게 다운표를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한 칸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8개의 내용을 가진 배열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0, 1, 2, 3, 4, 5, 6, 7, 8 0번째 인덱스부터 7번 인덱스까지 하나씩 다 잘려서 배열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제가 띄움을 하면 이 띄움, 한 칸 띄움 이거를 기준으로 배열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리 두 개가 생긴 거고요. 자, 이거는 언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취미가 네, 하비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쳐봐요. 네, 베이스볼 그리고 바스켓볼 그리고 뭐 게임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이 합의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합의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배열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배열로 써서 0번째 인덱스만 가져온다, 아니면 1번째 인덱스만 가져온다, 4번째 인덱스만 가져오고, 아니면 3번째 인덱스는 빼버린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배열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스플릿인 거죠. 하비스에 스플릿을 해서 네, 지금 보시면 규칙적으로 콤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플릿을 콤마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라 라고 하면 베이스볼, 바스켓볼, 게임, 컴퓨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공백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추가가 됐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배열 형태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네, 스플릿을 했는 거 중에서 0번째 인덱스만 나와라 하면 베이스볼이 나오고요, 2번 인덱스는 나오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